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자전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1년에 2번 국가대표 선발전이 펼쳐지고요. 이제 여자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명 내외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풀리그를 한 적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를 2개로 쪼개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 2개로 나눠가지고 각 조 1위가 선발이 되고 이제 2위끼리 결정전을 해서 이제 1위는 선발, 2위 결정전에서 한 명 하고 한 명 와일드카드로 이제 뽑았는데요. 이게 A조 대진표입니다. 권효진 사범님께서 이번에 거의 처음 출전했던 것 같은데 단번에 선발이 돼버렸어요. 3전 전승으로. 정말 한 판, 2판 이길 때마다 이거 설마 선발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사범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되면 어떡하냐고. 근데 진짜 됐어요. 대단합니다. 권효진 사모님 3전 전승으로 A조에서 선발이 됐고, 이제 A조 2등으로 강다정 선수랑 이제 B조, 제가 속한 조죠. B조 2등 강지수 선수가 재대국을 해가지고 강다정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자, 박소율 선수가 3승 1패로 이제 선발이 됐는데 이게 되게 치열했어요. 2승 2패가 3명이 나와가지고 강지수, 김노경, 도은교. 근데 이제 강지수 선수가 김노경, 도은교한테 이겨가지고 이제 2등으로 재대국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승자승 원칙이 좀 뭐랄까 좀 아쉽긴 해요. 한 판 더 두면 좋을 텐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바둑은 이제 세 번째 김경은 선수와의 대국입니다. 사실 김경은 선수는요, 제가 프로 되고 나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만 2번을 만났어요. 공식전은 지지옥션배에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회 리그까지 한 4판 뒀구나. 근데 제가 판맛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내용이 전부 유리한 바둑, 다 이긴 바둑. 막판에 뭐 수 못 봐서 착각하거나 뭐 시간 연장색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그렇게 지다 보니까 약간 징크스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니까 뭐 할 말도 없고. 근데 이번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싹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100을 잡았고요. 보겠습니다. 양화점을 택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석이죠. 걸치고 벌렸고. 이제 여기서 이제 3칸으로 다가서는 수도 있고, 요렇게 4칸으로 다가서는 수도 있는데요.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칸은 조금 더 적극적이죠. 만약에 4칸을 다가선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을 보면은 이 걸친 수가 이 우상기 쪽에 백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끊었을 때, 이제 이렇게 잡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지금 축이, 이게 백이 좋기 때문에 흑은 이 선택을 할 리가 없고요. 이제 늘어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돌이 멀리 있어서 백이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흑도 이 경우에는 그냥 먹고서 요렇게 이쪽으로 싸워야 돼요. 이제 이쪽으로 한 점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이 어깨를 짚으면서 자연스럽게 탈출됩니다. 이쪽은 호구가 항상 선수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흑도 그냥 미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 더 밀고 요렇게 한 점을 끊어 잡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한 칸 멀리 이렇게 4칸 다가갔을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전에는 김경훈 선수가 이렇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바짝 다가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의 선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서 싸웠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돌이 가깝다 보니까 멀리 있을 때보다는 좋은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둑이는, 제가 오늘도 바둑이 해설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바둑이는 이쪽을 들어가고 요렇게 이쪽에서 자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흑은 이쪽에서 이제 모양을 갖추는 그림이 나오는데,
백은 이쪽은 가볍게 처리를 하고 요렇게 이쪽을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둑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축이 유리하면 이렇게 싸워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뒀는데요. 사실 공부가 좀 덜 돼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먹었을 때 실전은 제가 쳤는데요. 가만히 느는 게 정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치고서 이렇게 늘었을 때 이렇게 색감 바짝 다가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백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바둑의 참고도를 보여드리면 일단 늘고 끊고 밀 때 여기서 이제 흙이 한 번 더 미는데요. 이때 손을 뺍니다. 큰 자리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맞더라도 이제 기분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축이 유리하니까 싸워야지 하고서 이제 싸웠죠. 여기서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팀에 팀 연구회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최철환 사범님이 코치예요. 근데 최철환 사범님이 자기가 둔바둑이라고 하면서 이거 이 모양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대충 기억을 해보면은 막 이제 짜맞추기를 제가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요거를 멋모르고 뛰었던 것 같아. 최철환 사범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봉쇄를 당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수상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젖히면은 이거 붙여가지고 다 죽고 늘어도 이제 붙이고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다 잡히더라고요. 이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런 참고도를 최철환 사범님이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칸으로 뭔가 이제 꼬리는 떼줄 요량하고 이렇게 살짝 비껴갔는데요. 바둑이의 최선의 수는 이렇게 한 칸 띄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 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이제 잽싸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잘 버렸죠. 이 정도면은 버릴 때 최소한 이런 돌려치기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못했어. 여기를 그냥 뒀거든요. 했더니 이걸 딱 젖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딜레마야. 왜냐면은 난 이 돌려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에 활용이 안 돼요. 그쵸? 그렇다고 이쪽을 활용하고 싶어. 근데 이미 난 돌려치기 못했죠. 그리고 뭔가 미흡해. 뭔가 이건 버린 것 같지가 않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상변을 잡힌 느낌, 헌납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쪽 저쪽 활용도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밀었습니다. 만약에 흙이 좀 무겁게 해주면은 그때는 조금 더 달라지겠죠. 뭐 이쪽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조금 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밀었는데 그냥 냉정하게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좀 안 좋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가 한 8대1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집 차이로는 이제 서너 집 정도 되는데요. 이제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안 좋아봤자 얼마나 안 좋겠어 하면서 그냥 뒀는데요. 이수로도 한 칸 더 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뒀는데 이제 김경은 선수가 여기를 뒀습니다. 사실 이 좌변 쪽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흙도 여길 두는 거는 초반에 이런 경우에는 큰 자리가 아닐 때가 많고요. 역시나 바둑이는 이쪽을 두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백이 손 빼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실전에 이렇게 손을 빼서 큰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수가 나와요. 저는 실전에 당연히 늘었는데 여기서 바둑이는 이렇게 젖히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때 이렇게 젖히느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좌변에 여기 이 자리 있죠. 흙은 다가서는 수고 백은 두 칸 벌리는 수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클 경우에 이렇게 많이 젖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흙이 이렇게
후수를 잡으면 여기가 명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빨리 가려고 이제 이쪽을 선수로 처리하는 그런 느낌인 거고, 만약에 흑이 이쪽을 가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늘어가지고, 뭔가 지금 좌변이 좋은 자리일 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이 흑백 모두 엄청 가치가 큰 곳이야.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이제 두 수, 이렇게 둔 수의 가치도 엄청 나겠죠. 따라서 그런 배석일 경우에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느는 편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빠르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젖혔을 때요, 이제 흑이 끊어놓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늘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머리를 하나라도 더 이렇게 중앙 쪽으로 뻗어 놓으면은 이제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 진행도 백 입장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뭐 흑이 이렇게 두면은 이제 호구를 쳤을 때 요 귀보다는 지금 변 쪽이, 이쪽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히는 수를 이 배석에서 둔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벌렸고 뛰었고요. 굉장히 초반은 제가 긴 호흡으로 침착하게 뒀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상변을 뒀는데 이 자리보다는 여기 뛰는 자리가 좋았다고 해요. 상변은 역시나 그래서 손을 뺐고, 자,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뭔가 변화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또 김계훈 선수가 굉장히 좀 전투를 즐기거든요. 좀 뭐랄까, 좀 무식하리만큼 나와 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몸을 사렸다고나 할까요? 실전은 제가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뒀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수가 바둑이의 블루 스팟이었고요. 1등수였고요. 자, 여기서의 변화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겁났던 거는 이렇게 딱 덮어 씌우면 어떡해. 일단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 된다고 해요. 사실 이런 싸움에 대한 준비가 만반의 태세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싸움을 안 하는 게 승률이 높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둑이 끝나고 어느 정도 해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은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붙이고 늘어가지고, 요거는 넉 점 먹었지만 이 두 점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요런 데서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백의 요 4점 잡는 게 별거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백은 밀어야 되는데 막으면은 끊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연의 수순입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백은 이쪽 수를 늘려놓고요. 2단 젖힙니다. 이제 나가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귀가 통째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돌려치기를 하고 중앙을 봉쇄를 합니다. 나와봤자 몇 발짝 못 가기 때문에 이제 흑은 수상전에서는 이겨 있고 해서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일단 봉쇄를 하고 막아가지고 이제 선수로 사석작전을 펼친 다음에 이쪽을 가면은 5대5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바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침입한도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둬서 이제 버리는 게 백의 좋은 작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흑도 이렇게 당장 씌우는 거는 백이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물어보는 게 최선인데요. 만약에 받으면은 그때는 큰일 납니다. 사실 이 모양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여기 룰이 생각보다 발언권이 커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은 깨꼬닥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걸렸어요. 몇 발짝 못 나가. 그리고 사는 것도 조금 궁색해. 이렇게 살면 안 좋을 경우가 많죠. 반대로 젖혀도 이미 흑의 소나기입니다. 이건 흑이 너무 편하게 둘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교환을 해주면은 백도 불만이기 때문에 백도 이제 기세로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바둑의 최선의 참고도는 서로 갈 길 가가지고 두는 건데, 흑 승률이 한 70% 좀 넘어요. 흑이 아까부터 좋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흑이 받으면은 이제 그때 이어가지고 아까보다는 백이 훨씬 낫죠, 싸우기가.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제가 변화도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실전에는 이렇게 씌워갔습니다. 그러자 흙이 그냥 나와서 젖혀 있고 말았는데요. 저도 그냥 불만 없이 받아뒀습니다. 자, 대망의 이제 뛰는 좋은 자리를 흙이 차지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둑이의 1등수는 어딜까요? 정답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어떤 흙이건 백이건 누군가 큰 집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정선을 찾아서 이렇게 딱 삭감하는 수 있죠. 이 바둑에서는 바로 여기였는데요. 받으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아직도 흙이 한 서너 집 유리한 형세입니다. 80%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김경훈 선수는 이쪽을 뒀고 요거는 2등수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흙도 굉장히 나무랄 데 없이 잘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와 끊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두시겠어요? 이 지금 한 점을 살리시겠어요? 아니면 버리시겠어요? 김경훈 선수는 이제 이 한 점을 살리는 쪽을 택했는데요. 요것이 이제 그동안 좋았던 거를 좀 까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답은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쪽을 이제 쿨하게 버리는 작전인데요. 뭔가 이 두터움을 활용하면서 이쪽 양쪽 돌을 좀 노려보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두고 이제 굿자로 행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흙이 여전한 우세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런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렵죠. 방금 전에 내가 씌웠던 돌을 몇 수 뒤에 버리는 게 쉬운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흙이 이제 늘었고요. 이제 백도 늘어서 싸웠습니다. 이제 뛰는 거는 선수 자리고요. 받았을 때 이제 밀었습니다. 사실 이쪽 나와 끊는 수도 노려보고 싶지만 그 전에 내 약점이 너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은 아깝지만 교환을 해야 됐고요. 자, 여기서 실전에서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단 뛰는 수가 눈에 들어왔는데 왠지 이렇게 봉쇄가 됐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 바둑의 참고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5대5 알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딱 봐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패 모양인데 이거 누가 이기는 거야? 이런 상태인데 5대5래요. 모르죠. 겁나죠. 그래서 일단 연결을 했는데 아깝더라도 이 교환을 하고 뛰는 게 낫다고 하네요. 너무 아까워서 못 밀었는데 지금 사실 여기가 들여다보는 게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는 교환이 없으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제가 결행을 못했는데 이렇게 결행을 해버리고 이렇게 씌우면은 이제 5대5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연결을 했고 이제 김경훈 선수가 이 바둑에서 딱 큰 실수 2번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실수가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띄어서 일단 이 축을 방비를 했고 이쪽을 압박을 하는 수를 뒀는데 이 수로는 그냥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을 삭감을 하면서 중앙을 돌보는 수순을 밟았으면 그래도 흙 승률이 65%를 넘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늘자 이쪽을 뒀고요. 요게 한 15% 정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뛰는 교환을 하는 순간 바둑이 이제 5대5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흙집이 삭감이 되면서 나중에 이런 안형이 또 파호가 되면은 요 생사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기서 백이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손을 빼고 이쪽을 먼저 선수를 알리고 이쪽을 지켰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은 형사가 역전이 돼서 백이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경훈 선수의 2번째 실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쪽을 넘은 수입니다. 이 수로는 무조건 이쪽 중앙을 돌봤어야 돼요. 이렇게나 아니면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좀 느린 듯 하지만 이렇게 지켜놓고 바둑을 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자 중앙을 이제 백이 먼저 선점을 하게 되어가지고는 굉장히 편한 흐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를 뒀는데 이 수로도 흙은 이쪽을 아무래도 가르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쪽을 연결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그냥 둬서
백이 이렇게 막히는 수순이 나와서는 지금 백 승률이 오히려 8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지금 역전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그 변곡점 거기를 이제 좀 지나가지고 백 승률이 확 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백의 동무대가 돼요. 그 원인은 이제 김경훈 선수의 두 번의 실수였다. 자, 그러자 이제 치받았고요. 막았고요. 이제 중앙 백돌이 엄청나게 두텁기 때문에 흙은 연결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뛰었고요. 이쪽은 선수를 했고 이제 이쪽을 갈랐습니다. 자, 사실 지금 제가 바둑이 좋아요. 굉장히 좀 널널하게 좋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약점이 있었거든요. 나와서 끊는 게 당장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왠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지켜주면 좋을 텐데 안 지켜가지고 이제 살살 이제 눈치를 봤죠.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랑곳 없이 버티죠. 그래서 지금 나 끊을까 했는데 역시 참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큰 자리 계속 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경훈 선수는 이 대마를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림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훈 선수 바둑 보면은 뭐 역전패도 많이 당하지만 그러니까 뒷받차기 해가지고 역전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을 했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을 하면서 이제 대마는 이제 살아 있습니다. 이쪽 한 집 있고 이제 이쪽 한 집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자 이제 이쪽을 깨려고 왔습니다. 자, 시간 연장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이쪽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고요. 이제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고 이제 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약점이 있고 또 이쪽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군데 약점을 좀 이용을 하면서 이쪽을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또 시간 연장책을 썼고 일단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면은 이제 늘어가지고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끊어 먹으면은 사실 여기 오른쪽의 집이 조금 깨지더라도 이쪽을 이제 확보를 하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남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붙였는데 이렇게 젖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 여기를 이제 끊으면은 이쪽은 돌파가 되지만 뭔가 이쪽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뭔가 좀 뚫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난 수가 바로 여기를 두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석점은 버려도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흙이 이렇게 잡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만 막아도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는 수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뒀는데 여기를 치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흙도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수를 채우면서 막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바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수, 제가 놓지만 뭔가 액자에 걸어놓고 싶은 수가 나옵니다. 바로 어딜까요? 일단 흙의 의도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냥 막는 거는 왠지 여기가 너무 맛이 나쁘죠. 사실 수는 안 나요. 근데 뭔가 이쪽 그 약점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였고, 만약에 이쪽을 물러나면 이쪽 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쪽은 보강이 됐죠.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 이쪽 나와가지고 100넉점이 잡혀버리죠. 사실 이제 김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따끔한 그런 수였을 텐데 제가 딱 이 수를 두는 순간 김경훈 선수 손이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5분간 못 두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이 뒀는데 시간이 남아있는 것도 좀 놀랄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미 초읽기 몰렸고요. 김경훈 선수의 손을 먹게 한 그 수 바로 이렇게 끊는 수입니다. 뭔가 내도를 키워버리는 수인데 이게 블루스팟이었어요. 지금 한 95%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을 끊어봤자 다 받아줍니다. 뭔가 여기서는 수가 안 나요.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 약점을 지켜야 돼요. 결국에 이제 실전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흙
100넉 점을 버렸지만 여기를 너무 깔끔하게 잘 막았죠. 오른쪽도 맞고 여기 중앙 쪽도 맞고. 여기서 이제 흙이 뚫고 싶죠. 하지만 치고 있는 순간 A와 B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흙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요. 이쪽을 둬도 막아가지고 뭔가 여기가 중앙에 100이 끄는 한 점으로 인해서 이제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흙이 뭐 이어도 이렇게 막는 수가 있고요. 그쵸? 딱 여기를 제가 끊었더니 김경호 선수가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실전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뭐 여기 넘었지만 여기 큰 자리를 차지를 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됐어요. 반면으로 남기는 형태가 돼가지고 한 10점 넘게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바둑 제가 초반에는 나쁘게 시작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중후반에 김경훈 선수의 2번의 실착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판맛을 못 봤었는데 이번 승리를 계기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바둑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